테슬라 소식입니다. 땡큐 포드 4.8% 급등, 5일간 13%대 상승. 테슬라 주가가 22일 5% 가까이 급등했다. 테슬라는 이날 4.8% 오른 188.87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15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는 13.5% 급등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와 3% 올랐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와 더 모틀리 풀은 포드 덕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포드는 이날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고 전기차 생산비를 낮춰 연간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2050년까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경쟁심화는 테슬라에 부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더 모틀리 풀은 포드의 전기차 전략 두 가지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포드가 특정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나머지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경쟁 업체가 하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상업용 고객이 포드의 전기차 부문에서 비밀병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드가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유례 없는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 모틀리 풀은 포드가 경쟁이 덜한 전기차 시장과 상업용 운송밴 등 특정 전기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둘째는 포드가 전기차 소프트웨어 판매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정확히 테슬라의 전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몇 개월간 연이어 전기차 가격을 인하한 데 대해 지금 당장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향후 몇 년 내에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기술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높은 이익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를 많이 팔아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었다. 포드도 테슬라의 이 전략을 따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팔리는 우리는 고객에게 맞춤형 소유 경험을 제공하는 커넥티드 디지털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고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더 모틀리 풀은 포드가 테슬라의 이런 점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되며 테슬라 매수세가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배런스도 포드가 운전 보조 기능과 상업용 차량 고객을 위한 관리 제품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판매를 강조한 데 대해 테슬라의 전략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또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영입한다는 트윗을 올린 지난 11일부터 테슬라 주가가 12%가량 올랐다며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서 벗어난 것도 최근 주가 상승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봤다. 애플 소식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향한 발걸음. IT 기업 애플도 생성형 인공지능에 진출할지도 모른다. AI 기계학습과 관련된 직책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12개 이상 자리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공고가 처음 올라온 시기는 4월 27일이다. 애플이 공개한 채용 공고는 AI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애플 제품과 관련 경험을 진보시킬 수 있는 큰 기회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애플의 첨단 기술이 반영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며 동시에 증강 및 가상현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업무를 소개한다. 애플은 아직 다른 기술 기업들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WSJ는 지난 18일 애플이 직원들에게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단속한다고 보도했다. 기업 기밀이 실수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팀 쿡 애플 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꺼렸다. 그는 우리는 제품 개발 계획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문제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력은 분명히 흥미롭다. 우리는 AI가 굉장하다고 여기며 앞으로 매우 신중하게 제품에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생성형 인공지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애플은 인공지능 기술을 자사 제품에 활용하고 있다. AI 기계학습으로 낙상 감지, 충돌 감지, 심장 모니터링 기술 등을 구동한다. 애플의 인공지능 기술자 채용 공고는
이 분야의 최신 기술적 진보가 사람들이 소통하고 창작하고 연결되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흥미로워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블리자드 인수 현실화되나? EU 이어중 규제 문턱도 넘었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반독점 우려를 사며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절차에 난항을 겪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에서도 인수를 승인받았다. 최근 MS는 중국이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양사 인수합병 제안을 승인한 뒤 약 5일 만에 이어진 소식으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M&A 절차의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두 회사의 M&A 소식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월, MS는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매입하면서 미국 IT 업계 역사상 최대 금액의 M&A 기록을 세웠다. 이렇듯 게임 시장의 두 강자가 전격 합병하면서 세계 각국 규제 기관들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꾸준히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던 이씨 측 의견을 반전한 데엔 MS의 상생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씨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대한 전망에 집중, 블리자드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의 인기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MS는 지난 3월 게임 플랫폼 시장 경쟁사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자사 엑스박스 PC 게임을 지포스 나우에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소니, 닌텐도 등 콘솔 시장 경쟁사와 블리자드의 블록버스터 시리즈, 라이선스를 10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극적으로 성공,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과 EU라는 거대 시장에서 인수를 승인받게 됐다. 다만 MS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각 국가의 게임 시장의 경쟁 구도와 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합병에 대한 찬반도 엇갈리고 있다. 특히 영국 경쟁시장청은 MS와 블리자드의 M&A를 불허했으며 MS는 이러한 판단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과 EU 측 승인이 향후 미국과 영국 경쟁 당국이 기존에 내린 판단을 뒤집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자국 기업 소니가 이번 합병을 반대함에도 실질적인 경쟁 제한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합병을 승인했고, 한국도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드론 배송 쉽지 않네 넉 달간 고작 100건 성공. 18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에어가 올해 1만 건의 드론 배송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배송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운영 중이다. 연간 1만 건의 배송을 진행하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현재까지 최소 3천 건 이상의 배송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드론 배송이 이뤄진 건 1월 0건, 2월 10건 등 5월 초까지 모두 100건에 그친 상황이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는 지난 2013년 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실험적인 서비스에 머물며 정식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 에어 서비스 부진은 기술적 문제 외에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도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드론 배송을 희망한 고객이 실제로 드론 배송을 선택하는 사례가 예상보다 적었고, 드론 배송을 할 수 있는 품목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또한 미연 방항공청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주택가나 도로 위 저공 비행이 극히 제한되는 등 항공 노선 운영에 대한 강한 규제 문제도 아마존 프라임 에어의 발목을 잡았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 4월 이용자 수 네이버 플러스 다음 제쳤다. 한국인들이 토종 포털보다 구글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접속자 수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어 한국 인터넷 시장도 구글 천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미국 마케팅 조사 업체 샘러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PC와 모바일로 구글을 찾은 누적 접속자 수는 667억 8,8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4% 증가한 수치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유튜브까지 합치면 지난달 누적 접속자 수는 약 4,870억 명에 달한다. 반면 지난달 한국에서 네이버를 방문한 누적 접속자 수는 421억 3,700만 명으로 전년보다 2.2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의 누적 접속자 수는 76억 7,50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급락했다. 네이버와 다음의 누적 접속자 수를 합쳐도 497억 명으로 구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를 검색할 때 네이버나 다음보다 구글을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글과 네이버 다음의 검색 엔진에는 차이가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내세운다. 즉 블로그, 카페 뉴스 등 자사 콘텐츠가 중심이 된 폐쇄형 포털이다.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넘어 커뮤니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방형 포털이다. 인터넷 생태계가 PC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구글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스마트폰 생태계를 애플 iOS와 양분하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OS는 인터넷 브라우저 기본 검색을 구글로 설정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영상 콘텐츠 시대에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다. K-팝의 세계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과 비교해 별다른 수혜를 얻지 못했다. NHN 데이터에 따르면 검색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와 다음은 2017년 각각 80%, 10%에 육박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각각 63%와 5%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구글은 9%에서 31%로 증가했다. 위기를 느낀 네이버와 카카오는 부랴부랴 검색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네이버는 올 하반기 검색 결과에서 AI 추천을 기반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탐색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또 오픈톡과 이슈톡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숏폼 등 Z세대가 흥미를 느끼는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검색 시장이 챗GPT 등 챗봇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응에 실패한다면 과거 라이코스나 야후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